아니 자, 오늘부터 수동태를 하는데 이제 수동태 가장 기본은 뭐 하냐 받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원래 동사의 목적어가 어디로 앞으로 주어자를 이동을 하면 동작을 당연히 이렇게 받게 되므로 비동사 pp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을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데 수동태는 해석을 이제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봐. 남이 기부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받죠. 그렇죠. 받다라고 해석해야 돼. 기부가 주다라는 뜻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 남이 테러합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죠? 들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해석이 반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히 때리는 게 아니고 맞다라고 바뀌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동태의 해석은 뭐뭐 되다라고 해석은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주의하시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더 복잡하게 실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더 써보면 앞에 되게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비기분하면 뭐라고? 받다. 받다. 그럼 뒤에 사물이 나오겠죠? 비톨드 하면 듣다. 그죠? 그 다음에 비토트 하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티치, 토트, 토토. 남이 티치 하니까 자기는 가르쳐지다 좀 이상하죠? 안 한다? 좋죠? 네. 아까 뭐 에스크 이렇게 쓰면 남이 에스크 물어보니까 자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받았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해석이 안 될 거야. 해석이 안 되죠. 듣다는데 받았어요? 뭐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은 해석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해석 어떻게 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수동태 해석이 그죠? 수동태 해석이 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까 반대로 했잖아. 태 같은 거 I am told 하면 네. 들었다가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도 되냐면 목적어를 넣어가지고 목적어처럼 반대로 남이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를테면 봐. 남이 listen to 하죠. 네. 그럼 자기는 listen to 되죠. 네. 그럼 자기가 listen to 한다는 말을 되게 해석하기 어렵죠. 한국말로. 그냥 남이 들었다? 오 이거야. 오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는 대신에 저렇게 남이 뭐뭐 했다고 말하는. 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주로 해석하지 말고 남을 위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수동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때 문장들은 되게 나는 사랑 받았다 또는 TV가 시청됩니다 또는 축구가 플레이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해석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머리가 골치 아프게 되니 해석하는 방법을 살짝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되다도 되고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남이 뭐뭐 해주다 등등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책을 하나둘씩 살펴보면 뭐야,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행식, 오행식, 수동태? 아, 돌아버리겠네. 사행식은 주어 동사 A, B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A에게 B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A는 되게 사람이 나오고 B는 되게 사물이 나오는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재단한테 돈을 주니까 최순실 재단이라는 사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됐어요? 목적어 앞으로 가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맞지? 그죠? 네. 그럼 A가 앞으로 가면 수동태가 되겠네. 그죠? A를 앞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수동태가 되죠? 맞지? 그럼 뭐가 뒤에 남아있어? B가 남아있죠? 오케이. 됐니? 그럼 B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받았다.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A를 앞으로 보낸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B를 앞으로 보내볼게요. 자, B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을 앞으로 빼서 초록색을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비동사 PP 그대로 되죠? 맞니? 네. 맞습니까? 그런데 A가 남아있죠? 네. 그렇지? 그러면 B가 받았다 A를 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뭐에게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뭐뭐에게란 말을 투포로.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토퍼 오브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뭐를 외우고 오브 하나를 외우고 에스크. 그 다음에 for를 MBC 골프라고 외운 다음에 to를 나머지로 처리를 하면은 되겠죠? 네. 그럼 MBC 골프를 써볼게요. make, buy, hook, get, 티치. find, FF 골프. 네, F. 그래서 make, buy, cook, get, find 이 형식으로 되는 것이 for를 쓰고 오브는 에스크 하나 쓰고 to는 나머지를 쓰니까 이제 이거 위에 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1번 크리스티가 가르칩니다. A 우리한테 수학을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뭐가 앞으로 가면 A가 앞으로 가면 우리는 배웁니다. 수학을이 되죠? 맞니? 그럼 B가 앞으로 가면 수학은 가르쳐집니다. 우리에게니까 에게를 써줘야 돼. 알겠어? 툴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수학이 배운다 우리들이 돼. 위하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 툴을 써줘야 가르쳐진다가 되니까 우리에게란 말을 써줘야 되니까 에게란 말을 써주는 것이고 위에 거는 우리가 배운다 수학을 되니까 당연히 툴을 써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2번 데이가 보여줍니다. 나한테 뭐를? 지도를. 그러면 지도는 보여집니다. 나에게. 맞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지도를 보여짐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봤다라고 하면 되겠죠. 지도를이니까 바로 를 나옴으로 to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케이트가 만들었습니다. 나한테 인형을. 그러면 인형은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됐어요? 메이크니까 for를 썼죠. 이걸 안 쓴다고 하는데 뭐 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왜냐면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름 하나 넣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합니다. 나한테 무엇을 그죠? 그러면 문장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질문은 물어봐집니다. 나에게. 에스크니까 어부를 썼죠. 그 다음에 붙들어 가서 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이니까 바로 뭐뭐를이 나옴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것만 적어두면 되겠네요. 적어봅시다.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좀 다른 게 이제 주어 동사하고 A하고 B가 나올 때 이 A하고 B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구별을 해갖고 오형식하고 사형식을 구별하는데요. 아까는 여기 보니까 A하고 B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내가 수학일 수는 없습니다. 예, 수학한테 아니 나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때는 여자가 칠했어요. 뭐를 벽을 하얗게. 그래서 벽하고 하얀 거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입니다. 뭐 상관없는데 목적을 앞에 쓰면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을 앞에 쓰고 비동사 pp를 쓴 다음에 b를 그대로 뒤에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할 때 책이 아니 벽이 칠해졌다 하얗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조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올 때 원래 to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원칙인데 to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각 사역 줄 헬프 뭐라고? 지각 사역 지각 동사하고 사역 동사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는 평생 시험에 나올 거야. 평생이란 것은 영어를 공부하기 랩메이크 시작한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동태를 배우고 있잖아요.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주어자로 오면 수동태라 그랬죠? 그럼 이 목적어를 주어자로 뺍니다. 그럼 비동사 pp가 되겠죠. 이때 다시 to가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 이때는 지각사 헬프가 아닌데 비동사인데. 알겠습니까? 원래는 지각석 헬프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즉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썼는데 비동사 pp가 되면서 지각석 헬프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다시 to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책마다 어제도 이제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했는데 뭐 원래 책의 설명은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to로 바뀝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니 제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쓰면서 따라합니다. be made to 부정사 따라라고. be made to 부정사 be heard to 부정사 비허드 투 be seen to 부정사. 비신 투 네, 이거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 읽어서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역동사는 세 개가 있죠. 레다고 메이크 해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레다고 해브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메이크 하나만 나오면 돼. 뭐하게 사역동사를 따라 공부합니까? 이렇게 오면 끝나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비허드하고 비스인이 잘 나오니까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외워가지고 통째로 공식으로 외우면 문제를 풀기 되게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지하면 자 봐라. 보고 있냐? 보고 있습니까? 진짜로 보고 있어? 네. be seen to 부정사 be made to 부정사. 주어가 네,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선생님들도 설명이 되게 어렵고 나도 처음에 가르칠 때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뭐 이게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수동태는 목적격 부호가 to 부동사 이렇게 언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공식 be made to 부정사하고 be heard to 부정사하고 be seen to 부정사인데요. 지각동사는 ing를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가 있으니까 모양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사가 두 개 된다 그랬죠. 그것의 예외가 이제 지각사역이었는데 수동태가 되면서 바뀌니까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해보십시오.
자, 덜 했더라도 D번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죠. 자, 이게 목적어 앞으로 가면 수동태예요. 그럼 수동태니까 비동사 BP를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 아이고 이렇게 되죠. 그 비동사 BP를 쓰고 시작을 해야 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허드니까 과거이므로 was heard to shouted. 그렇죠. be heard to 부정사라고 외우면 해결이 됩니다. 언더 스트리트까지 해야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by me 하면 되겠고요. 2번도 was asked인데 오브제. 나에게니까 에게를 쓰고 ask는 of를 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by까지는 잘 안 쓰게 되는데 우리 책 인상에 by를 쓰라고 고지식하게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10번에 1번인데요. was listen to me. show 뭘? s가 있잖아. s를 빼라니까. 그 단수복수 이거 틀릴 때 s 그걸로 접근 안 하면 되게 헷갈릴 거야. 고등학교 3학년들은 더 좋아해요. s 왔다 갔다가. 단수복수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for. 그렇죠. for고 be seen to 부동사 됐죠? 네. 그다음에 남겨져 to stay. to stay be made to 부동사 was asked. be heard to 부정사 was made. 됐습니까? 2번이죠. to to play chocolate for drink to drink. 이때는 이제 이런 걸 모르더라도 동사가 있으면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만약에 동사를 또 쓰면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드바이스 받았다 마신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어드바이스 받았다 마시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 to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모양을 바꾸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줘야 될 수동태 지금 책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따 가셔갖고 워크북. 어제 틀린 거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워크북. 근데 어제 안 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어제 하고 뭐 하시면 되겠어요.